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또 여러 시간 여러분들한테 실습 과정을 보여드렸던 이제 파이, 쿠키 파이 실습에 있어서 이제 파이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실습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실습했던 아이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덮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파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반죽에 충전물을 넣고 그 또 위에 뭔가 어떤 형태의 반죽을 덮어서 굽는 어떤 아이템을 보통 저희가 이제 파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파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떤 제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파이라는 어떤 개념의 아이템이 굉장히 좀 폭넓어지고 굉장히 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쿠키파이 실습의 어떤 파이의 수업 내용에서 저희가 이제 파이만 다뤘던 게 아니고 이제 타르트도 어떻게 보면 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파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뚜껑을 덮는 형태가 아닌 크루아상이나 데니시류 이런 어떤 아이템들도, 어떤 밀푀유 이런 아이템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에 어떤 연관되어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파이와 타르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습 과정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 저희가 이제 했던 아이템이 이제 갈레트죠. 갈레트인데, 갈레트는 이제 퍼프도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이제 밀푀유라는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드셔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드셔보지 않더라도 많이 보시기는 했을 거예요. 이제 밀푀유를 만드는 어떤 그 반죽을 저희가 이제 보통 퍼프도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퍼프도우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게 돼요, 갈레트는. 근데 이제 타르트도 마찬가지고, 퍼프도우도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어떤 도우가 완성이 되면 그 도우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퍼프도우 하나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갈레트도 만들 수 있고, 밀푀유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마트에 판매 많이 하죠. 눈에 띄네라는 아이템도 만들 수 있고, 하트파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을 이 퍼프도우 하나 가지고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니시나 어떤 크루아상을 만드는 이 도우를 하나를 가지고 크루아상, 빵 쇼콜라, 롤 데니시, 애플파이, 굉장히 많은 형태의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타르트도 마찬가지예요. 타르트 이 도우가 기본 어떤 파이의 베이스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타르트, 구운 과일 타르트, 생과일 타르트, 저희가 했던 초콜릿 타르트, 레몬머리 타르트, 그 타르트 안에 어떤 형태의 어떤 충전물 아이템들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가진, 맛을 가진 형태의 타르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타르트 도우와 퍼프도우를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었고요. 그만큼 이 퍼프도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타르트 도우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또 이 퍼프도우와 타르트 도우를 가지고 어떤 다양한 형태의 메뉴를 만드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했던 게 이제 갈레트죠. 갈레트고,
갈레트 같은 경우는 퍼프도어를 만들어서 이제 퍼프도어 한 장을 바닥에 깔고 그 안에 아몬드 크림을 넣고 또 페브라는 어떤 작은 형태의 인형을 넣고 그리고 위에 또 파이를 덮어서 이제 위에 문양을 낸 다음 이제 오븐에 굽게 되는 거죠. 파이를 이제 민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 퍼프도어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은 밀가루 반죽이 필요해요. 이 밀가루 반죽이 필요하고 또 버터가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보통 이제 퍼프도우나 데니시도우를 만드는데 이 퍼프도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첫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갖추어져야 된다고 함은 이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밀가루 반죽 안에 버터를 넣고 싼 다음 밀고 또 접고 밀고 접고 밀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 이 접고 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밀가루 반죽 안에 버터를 넣었었죠. 이 버터가 밀가루와 접착되면서 계속 이제 길게 늘어났다 접혔다 늘어났다 접혔다 할 거예요. 버터는 아시겠지만 마찰이나 어떤 어떤 힘을 줬을 때 녹게 돼요. 버터가 녹으면 그 밀가루 층층이 쌓이는 그 부분에서 그 버터가 사라져 버려요. 저희가 보통 밀푀유나 크루아상을 보면 층층이 이제 결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이 결이 형성되는 과정이 밀가루와 밀가루 사이에 있는 버터, 이 여러 겹이 형성되는 이런 어떤 버터가 오븐에서 이제 구워지는 과정을 녹게 되겠죠. 이 녹게 되는 과정에서 이게 층을 형성을 해줘요. 근데 이제 층층에 있는 버터가 굽기 전에 다 녹아버리고 없다면 제대로 된 층이라고 하죠. 그게 형성이 되지 않겠죠. 해서 이 도우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죽의 온도도 중요하고 버터의 온도도 중요하고 환경의 온도도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가 일단 잘 갖추어져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밀가루 반죽 같은 경우는 온도가 20도 초반 정도, 21도, 22도 정도 되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고, 버터는 이제 이 반죽 안에 넣고 저희가 밀어 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하면 밀어 펴다 보면 다 깨지겠죠. 계속 늘어나는 성질이 없이 깨지면서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버터도 좋은 온도가 필요해요. 잘 늘어날 수 있는, 최대한 잘 늘어날 수 있는 온도가 필요한데 그 온도가 보통 이제 한 12도 정도, 12도, 뭐 11도, 13도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버터 온도를 세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밀가루 반죽 안에 넣고 접은 다음 밀가루 반죽으로 싼 다음 계속 이제 밀어 펴는 과정, 접는 과정을 이제 반복해 주게 돼요. 그만큼 버터와 이 반죽, 이 두 가지가 서로 계속 밀착이 된 상태에서 늘어나고 접히고 늘어나고 접혀야 되지 중간에 가면서 이제 끊어지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퍼프도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버터 같은 경우는 파이를 만드는 전용 버터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버터는 저희가 이제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녹는다고 했죠. 근데 일반 사용하는 버터보다 이 파이 버터는 녹는 점이 조금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손으로 잡았을 때 일반 버터는 뭐 10초면 녹는다 라고 하면 파이 버터는 20초 정도 돼야 이제 녹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떤 힘에 있어서 조금 더 버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를 만들 때는 반드시 파이 버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그 부분 어떤 밀어 펴는 과정을 다 거친 이 반죽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뭐 갈레트를 만들게 되겠죠. 갈레트를 만들게 되고 또 뭐 방금 좀 전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밀푀유나 뭐 눈에 띄네 또 뭐 크루아상 데니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게 돼요. 이제 온도가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도는 어, 온도가 이제 낮아지거나 너무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밀어 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밀대로 미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업장에서는 파이롤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 파이를 미는 기계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론 수업 때도 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파이롤러를 사용해서 이런 도우들을 밀게 되는 거죠. 균일한 두께 또 균일한 힘 이런 것들이 가해지면서 이제 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뭐 손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파이롤러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파이는 기술적인 부분을 분명히 요하긴 하지만 어떤 다른 아이템과는 다르게 세팅되어야 하는 어떤 온도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면 웬만하면 괜찮은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뭐 갈레트, 뭐 에그타르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갈레트는 이제 아몬드 크림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아몬드 크림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갈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서 새해가 됐을 때 이제 먹는 쿠키예요. 또 이제 가정에서 갈레트를 갖다 놓고 커팅을 해서 좀 전에 제가 이제 페브라는 작은 인형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페브라는 인형을 발견하는 자가 이제 그날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갈레트 설명을 드렸고 갈레트 안에는 이제 아몬드 크림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아몬드 크림이 또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파이나 타르트 같은 경우 아이템들 수업을 했는데 이 안에 이제 아몬드 크림이 또 연속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과일 타르트를 만들 때도 아몬드 크림이 들어가고요. 갈레트를 만들 때도 아몬드 크림이 들어가는데 이 아몬드 크림은 타르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의 아이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버터, 설탕, 아몬드 분말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재료 그리고 이제 계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몬드 크림은 마찬가지예요. 보통 제가 이제 뭐 쿠키 만들 때 크리마를 시킨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 아몬드 크림도 마찬가지로 크리마를 시키게 되는데 크리마를 최소한으로 하셔야 좋은 아몬드 크림이 만들어져요. 너무 과한 어떤 믹싱이 가해져서 크리마가 많이 형성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크림이 가벼워질 거예요. 아몬드 크림은 보통 약간 묵직해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몬드 분말의 향을 충분히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마를 최대한 식히지 않는 것 그래야만 묵직한 어떤 느낌의 아몬드 향이 풍부한 아몬드 크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몬드 크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리마. 잠깐만 쿠키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크리마를 또 잘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버터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아몬드 크림도 마찬가지로 쿠키 만들 때처럼 그런 어떤 재료의 특성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만드시면 크게 어려운 아이템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몬드 크림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 퍼프도우를 사용해서 또 저희가 만든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에그타르트죠.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는 뭐 안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대중적인 아이템이기도 하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포르투갈에서 처음 유래되긴 했지만 보통 저희는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에 가서 이 에그타르트 여행을 가신 분들이 많이 뭐 구매를 하시거나 거기서 또 많이 드시거나 어, 하는 아이템이에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보니 이제 그런 아이템들이 그 나라에 전해졌고 또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또 잘 활용이 되면서 약간 관광화된 상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그타르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에그타르트는 뭐 기본적으로 생크림과 계란과 설탕 이런 아이템들이 들어가게 되는 제품이고 이제 크렘블레를 아실 거예요. 이제 크렘블레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데 보통 이제 생크림과 설탕과 계란을 뭐 전체적으로 따뜻한 온도로 만든 다음 이제 그 도 반죽 안에 넣게 되는데 에그타르트나 뭐 크렘블레 이런 거 같이 이제 오븐에 넣고 굽는 아이템들은 이 또 반죽의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반죽이 보통 이제 만들어졌을 때 여기 이제 뭐 설탕과 생크림을 끓인 다음 이제 계란에 풀어주고 저희가 이제 반죽이 완성되게 되는데 필링이라고 하죠. 필링이 완성되는데 이때는 아마 필링의 온도가 약간 따뜻할 거예요. 30도 뭐 초중반 정도를 형성할 정도로 따뜻한 온도가 되는데 이제 반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보통 냉장 보관을 하게 되는데 냉장 보관을 하게 된 필링을 꺼내어서 또 우리가 뭐 에그타르트를 만들게 되면 처음 만들었을 때 만약에 10분 만에 구워졌으면 냉장고에 있는 필링을 꺼내서 굽게 되면 20분 이상이 걸려요. 2배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 이유인 즉슨 이제 필링의 온도가 너무 차게 되면 오븐 안에서 구워지는 시간이 그만큼 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서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필링이 남거나 했을 때 냉장고 보관하게 되는데 또다시 이걸 활용할 때는 온도를 조금 올린 다음 높인 다음 도우 안에 필링을 넣고 구우시면 처음 구웠을 때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제품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가 제가 뭐 쿠키도 마찬가지고 뭐 pop도 뭐 이런 타르트나 파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재료의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재료의 특성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런 재료의 특성들이 어떻게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온도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제품의 특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의 특성과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해 놓으시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르트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만들었었는데 이제 뭐 보통 타르트라고 하면 이제 과일을 이용한 타르트가 매장에는 굉장히 많죠. 오프라인에는 과일을 구운 과일 타르트 아니면 뭐 생과일 타르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저희 이제 그런 케이크를 파는 가게에 가면 이제 굽는 과일 타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 이제 아몬드 크림이 들어가요. 타르트 안에도 아몬드 크림이 들어가고 과일을 구워서 이제 과일을 굽는 이유는 오븐 안에 생과일이 들어갔을 때는 또 생과일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과일이 가지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빠져나오면서 어떤 좋은 퀄리티의 타르트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타르트 도우도 이제 처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타르트 도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컵도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르트 도우 만드는 과정은 보통 이제 또 여기 이제 버터가 들어가는데 버터와 버터가 들어가는데 이 버터도 여기서 중요한 게 크리마가 또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버터와 설탕을 가지고 만드는 타르트 도우도 있지만 또 이제 크리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버터와 이미 가루화 형태가 되어 있는 슈가 파우더를 섞어서 도우를 만드는 레시피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도우가 막 부풀지가 않아야 돼요. 부풀지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리마를 최소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르트 쉘 안에 넣고 이 구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피켓이라고 하죠. 약간 포크 같은 어떤 롤러 형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구멍을 충분히 내어서 타르트 몰드 안에 저희가 이제 깔고 그 위에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을 올리게 되는데 이 구멍을 내는 이유가 수증기가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타르트 제품을 다 완성하고 나서 몰드에서 꺼냈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바닥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숨구멍이죠. 증기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피켓을 사용해서 충분히 구멍을 내어준 다음 도우 안에 깔고 아이템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과일 타르트를 만들었었고,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에그 타르트와 같이 묽은 필링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어요. 저희가 했던 초콜릿 타르트가 있죠. 대표적인 게 초콜릿 타르트가 있고 호두파이도 있고요. 피칸파이도 있고요. 이런 묽은 필링이 들어가는 어떤 타르트의 종류들은 일단 구멍을 내시면 안 돼요. 구멍을 내시게 되면 그 구멍 사이로 필링이 다 셀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필링이 들어가는 어떤 아이템들은 처음부터 안에 충전물을 넣지 않고 타르트 도우만 타르트 쉘 안에 깔고 그 채로 그냥 구워버려요. 물론 구울 때 저희 영상에서 저희가 실습 내용에서 보여드렸던 종이나 호일을 깔고 그 위에 어떤 묵직한 쌀이나 어떤 견과류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오븐에 한번 먼저 굽게 되겠죠. 굽고 나서 꺼낸 다음 구워진 타르트 쉘 안에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필링이나 충전물을 넣고 한 번 더 굽게 돼요. 그렇게 해야만 도우가 눅눅해지지 않고요. 타르트 도우를 굽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묽은 필링을 넣게 되면 타르트 도우가 익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구워주는 거고, 그리고 구멍을 내지 않는 이유는 그 필링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구멍을 내지 않고 이제 굽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가 볼록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구멍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약간 무게가 있는 쌀이나 이런 종류의 재료들을 넣고 한번 구워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이용한 제품이 피칸을 이용했던 파이들, 그리고 이제 초콜릿 필링을 만들어서 했던 파이들, 이런 식으로 파이나 타르트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파이 도우를 어떻게 만드느냐, 타르트 도우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이런 도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파이 도우나 타르트 도우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또 제품의 어떤 종류에 따라 가지고 도우를 어떤 형태로 굽고 어떤 형태로 팬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또 과일 타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과일을 어떤 식으로 팬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넣을 것인지, 수분을 빼기 위해서 한번 볶는다는 과정을 거치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해서 제품의 어떤 또 재료의 특징이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파이나
타르트 형태가 이제 만들어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타르트 도우가 필요하고 파이 도우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응용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다양하게 많이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활용도에 따른 방법에 따른 종류들은 보여드렸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번 만드시는 기회가 있으실 때 뭐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때그때 충분하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 타르트에 대한 설명을